나는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 25년 동안 뼈를 묻을 줄 알았던 회사에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부재중 전화가 243통이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연구소장 박재훈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준 씨, 이게 무슨 일이야? USPTO에 올라온 특허 명의가 왜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나는 대답 대신 전화를 껐다. 창밖으로 판교의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25년 전, 나는 29에 이 회사에 입사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왔던 그 시절엔 누구나 부러워하던 대기업 연구원 자리였다. 처음엔 꿈이 있었다. 차세대 반도체 공정기술을 개발해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유지하게 만들겠다는 꿈. 그 꿈은 10년 만에 현실이 되었다. 내가 주도한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은 회사의 매출을 2배로 뛸 핵심 기술이었다. 그런데 발표회 날 자료 표지에는 박재훈의 이름만 박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발표 잘 됐어. 아내는 웃으며 물었다. 당신 이름은 왜 안 보이던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침묵이 시작되었다. 박재훈은 똑똑했다. 그는 내 코드를 읽고 내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알았다. 회의 때마다 내 발표를 가로채서 박 소장님의 통찰 덕분에 라는 문구를 자연스럽게 끼워 넣었다. 나는 처음엔 참았다. 가족이 있었다.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었다. 집값 갚아야 했고 교육비가 쏟아졌다. 조금만 더 참자. 나중에 인정받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인정은 오지 않았다. 승진은 박재훈에게, 상여금은 그의 팀에게, 특허 출원도 그의 이름으로 올라갔다. 나는 계속 밤을 새며 코드를 짰다. 동료들은 떠났고 나는 남았다. 왜냐고. 버릇이 되었다. 참는 버릇. 변화는 조용히 왔다. 2018년 회사가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해외 특허 전략을 바꿀 때였다. 법무팀에서 개인 명의로 먼저 출원한 뒤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메모가 돌았다. 그 문서를 읽는 순간 무언가가 스쳤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이건 배신이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런데 2021년 상황이 달라졌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50대 연구원들이 하나둘 잘려나갔다. 나도 명단에 올랐다. 인사팀에서 불렀다. 민준 씨, 나이도 있으니 명예퇴직 권고드릴게요. 조건은 꽤 좋습니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제가 개발한 3나노 공정은 어떻게 되죠? 상대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회사 자산이니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USPTO 사이트에 들어갔다. 내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절차를 하나하나 읽었다. 손이 떨렸다. 도덕적으로 옳은가 수백 번 자문했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25년 동안 회사에 충성했어. 회사는 너에게 충성했나? 결국 나는 출원을 했다. 핵심 청구항 47개를 내가 직접 작성했다. 변호사는 미국에 있는 옛 동기에게 맡겼다. 회사는 전혀 몰랐다. 그 후로도 나는 출근했다. 매일 9시에 연구실에 앉아 코드를 짰다. 박재훈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준 씨, 아직도 열심히네. 곧 퇴직인데. 나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 인사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는 영원히 모를 것이다. 집에서는 아내와 점점 말이 없었다. 아들이 대학에 가고 딸이 결혼한 뒤였다. 아내는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 나는 피곤해서 라고만 답했다. 사실은 말할 수 없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썩어가고 있다는 걸. 그러던 2025년 12월, 인사팀에서 최종 통보가 왔다. 1월 말까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날 저녁 사직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개인 사정으로 사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제출했다. 그리고 지금 243통의 전화.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박재훈이었다. 나는 일부러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린 뒤 받았다. 민준 씨. 지금 어디예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집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특허가 왜 당신 명의죠? 제가 출원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건 회사 기술인데 협의 없이 출원하면 배임이에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배임이요? 25년 동안 제 아이디어를 가져가신 분이 배임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는 급하게 말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합시다. 조건은 다 들어드릴게요. 나는 거절했다. 오늘은 바빠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복수가 시작되었는데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했다. 오후에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이미 두 곳의 글로벌 기업이 특허 라이선스 문의를 넣었다고 했다. 하나가 경쟁사 H사였다. 조건은 천문학적이었다. 나는 아직 대답을 보류했다. 서두르면 안 된다. 고통은 천천히 맛봐야 제맛이다. 저녁에 박재훈이 집으로 찾아왔다. 아내는 이미 시골 친정에 내려가 있었다. 혼자 사는 집에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준 씨,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임원 대우 해드릴게요. 나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물었다. 제 이름으로 특허 양도하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주식도 드릴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왜 25년 동안 제 이름을 빼셨죠?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함께 밤샘하며 일했던 사람들. 대부분 이미 회사를 떠난 뒤였다. 그들은 놀라면서도 응원했다. 민준아, 잘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회사는 비상이 걸렸다. 주가가 8% 하한가를 쳤다. 언론에서 핵심 특허 분쟁 기사가 쏟아졌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박재훈은 계속 연락했다. 이번엔 협박이었다. 법적 대응 들어갈 거예요. 당신 인생 끝장납니다. 나는 담담히 답했다. 해보세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꽤 많거든요. 실은 블러프였다. 증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일주일 뒤 H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회사는 소송을 걸었다. 직무상 발명을 주장하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2년 걸릴 터였다. 그 사이 회사는 핵심 기술 없이 신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박재훈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부 분쟁일 뿐 곧 해결될 것이라고 했지만 눈빛이 죽어 있었다. 나는 돈을 받자마자 집을 샀다. 강남이 아니라 제주도 바다 보이는 작은 집. 아내에게 연락했다. 이제 편히 살자.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많이 변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변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박재훈은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술 냄새가 났다. 민준 씨 제발 끝내줘요. 나도 가족이 있어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25년 전 내가 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소장님, 저도 가족이 있어요. 그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더 열심히 하세요. 나는 똑같이 답했다. 그럼 더 참으세요. 그가 떠난 뒤 나는 거울을 봤다. 눈이 낯설었다. 재판은 길었다. 회사는 모든 증거를 들이밀었다. 내가 근무 시간에 개발했다는 출입 기록, 메일, 노트북 로그까지. 나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핵심 청구항은 퇴근 후 집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옛 동료들은 대부분 내 편이었다. 민준 씨가 밤늦게까지 혼자 일하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박재훈은 법정에서 나를 봤다. 그 눈빛에 증오가 가득했다. 나는 무표정으로 마주봤다. 증오를 이해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2026년 여름 1심 판결이 났다. 내 승소. 회사는 즉시 항소했지만 주가는 이미 바닥이었다. 인수합병설이 돌았다. H사가 인수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아이러니였다. 내 특허를 가진 H사가 내 옛 회사를 삼키는 꼴. 나는 제주집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인가? 돈은 많아졌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꿈에서 자주 박재훈이 나왔다. 그가 울며 빌었다. 깨어나면 땀에 젖어 있었다. 아내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당신 옆에 있으면 숨이 막혀. 나는 서명했다. 아이들은 나를 피했다. 아빠, 너무 무서워졌어. 그 말이 제일 아팠다. 박재훈은 회사를 떠났다.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은 채. 어디선가 그의 소식을 들었다. 술을 많이 마신다고. 2026년 12월 최종 판결이 났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내가 완승했다. 회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H사는 회사를 인수했고 박재훈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제주 집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돈은 많았지만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옛 동료가 찾아왔다. 민준아, 잘 지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 안 해?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가 떠난 뒤 나는 오래된 노트북을 열었다. 25년 전 내가 처음 작성했던 코드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때의 나는 순수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바꿨나? 창밖으로 겨울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그들과 똑같아진 걸까? 침묵과 기다림,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공허함만 남았다.